호선 씨, 정말 고마워요. 아내를 먼저 보내고 외로워진 내 인생에 이렇게 호선 씨 나타나서 나 이제 살만 남네. 아, 또 아름다운 로맨스. 나야말로 잘하시 덕분에 의지할 사람도 생기고 요즘 너무 행복해. 정말요? 그래서 말인데요. 우리 같이 삽시다. 결혼식도 혼인신고도 못하지만 남은 인생 서로 위해주고 부부 같이 삽시다. 혼인신고 왜 잘하시. 각자 배우자를 잃고 혼자 살던 두 사람 뒤늦게 만났지만 남은 인생은 부부로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 후 10여 년을 서로를 아끼고 위하며 행복한 부부 생활을 이어갔는데요. 그러셨군요. 그러던 어느 날 어느 날, 아 제일 무서워. 그러다 어느 날. 여보, 밥 먹어. 밥 챙겼어. 아이고. 근데 왜 어지럽지? 왜요? 안 돼, 안 돼. 아이고, 왜요? 여보. 여보 왜 그래? 아유 어떡해. 뇌출혈. 아이고, 어떡해. 여보.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쓰러진 남편. 겨우 목숨은 건졌지만 마비는 피할 수 없었는데요. 아이고. 호선 씨는 그런 남편을 지극정성으로 간호했습니다. 아유, 5년 동안. 미안해. 당신 행복하게 해주려고 같이 살자 해놓고 이렇게 고생만 시키고. 그게 무슨 소리야? 난 당신이 이렇게 살아있는 것만도 행복해. 그런 말 말고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손가락 운동도 하고 그래. 나 이제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 이혼합시다. 여보. 갑자기 무슨 그런 말을 해? 우리 혼인신고도 안 했는데 이혼은 뭐고? 왜 그러네. 그런 말을 해? 재산 분할 당신한테 유리하게 해줄 테니까 당신 남은 여생 편안하게 살아야 돼요. 응? 나는 당신 없이 사는 것보다 이렇게 사는 게 더 행복하고 좋아. 나 얼마 안 남았어. 내가 죽고 나서 다시 혼자 어떻게 새 출발을 하려고 그래. 지금 이혼 안 하겠다고 말하겠지만 다시 생각해봐. 아이고. 당신은 남은 여생 이렇게 낭비하지 마요. 여보. 아이고, 눈물 난다, 이거. 아내의 미래를 위해 이혼하겠다는 남편. 호선 씨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래. 결심했어. 결심? 아픈 남편을 두고 어떻게 떠나. 내가 끝까지 잘하시 곁을 지켜야지. 이렇게 남편만 보고 살다가 남편 떠나고 나면 내가 새 출발할 수 있을까? 그것도 일리가 있어. 남편 말대로 지금이라도 내 인생 찾는 게 맞는 것 같아.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뭐 저렇게 아파서 이혼하자고 하는 배우자도 흔치 않겠지만 저 이혼 어떻게 하면 저라면 못할 것 같은데 변호사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물론 뭐 도의적으로는 끝까지 계속 간병을 하는 게 맞지만 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이혼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남편도 이해는 가요. 이제 아내의 남은 인생도 네. 있기 때문에. 네. 저는 뭐 노코멘트. 어떤 결말이 기다릴지 영상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그래. 결심했어. 아픈 남편을 두고 어떻게 떠나. 내가 끝까지 잘하시 곁을 지켜야지. 그렇게 아. 남편 곁에 남기로 한 호선 씨. 대단하십니다. 그 후 몇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하는 남편을 간호했는데요. 네. 아내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결국 일어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셨군요. 남자라 씨의 아들과 장례를 치르고 집으로 돌아온 그날 오후. 오늘 고생했다. 아버지 보내드리느라 힘들었을 텐데 이제 가서 쉬어. 제가 가긴 어딜 가요? 이제 여기가 제 집인데. 어? 아줌마, 아버지 돌봐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해요. 피 한 방울 안 섞인 저한테도 참 잘해주셨죠. 근데 이제 진짜 남이잖아요. 여기서 나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슨 말이니? 그렇잖아요.
이제 이 집도 재산도 제가 다 물려받는 건데 제가 남인 아줌마랑 같이 살 필요는 어머머. 없죠. 기자야, 충격. 내 아버지 방금 보내드리고 왔어. 나한테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니니? 안 그래도 아버지 돌봐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말만. 그래서 사례도 준비했어요. 사례? 여기요. 100만 원?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100만 원? 아, 돈이 문제가 아니고 좀 이거는 좀 그렇다. 오늘 중으로 나가주셨으면 오늘 좋겠습니다. 중으로 나가라고? 야, 충격적이다 이거. 당신이 그래, 걱정한 게 남편이 이거였어. 저러고 여보, 나 이제 어떡해. 아이고. 호선은 이렇게 쫓겨나야 하는 걸까요? 와, 이혼을 안 하고 지극정성으로 돌본 결과가 지금 이렇다는 그러게요. 건데 와. 변호사님 이거 좀 무슨 말이라도 해주십시오. 너무 안타깝죠. 저렇게 착한 아내를 법이 보호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보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들 부부는 혼인 신고를 안 한 사실혼 부부이기 때문에 배우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전혀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 모든 재산이 자녀한테 상속이 되거든요. 예. 집 같은 경우에도 자녀한테 상속이 되면 자녀가 집주인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호선 씨 같은 경우는 아무런 권리가 없기 때문에 쫓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와. 법적으로 남이었다는 얘기인 건데, 근데 사실은 남편은 지극정성으로 간호를 한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혹시 그러면은 어떻게 재산이라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예 없는 건가요? 그렇죠. 현행법과 판례에서는 이 사실혼 배우자에 대해서는 사망할 경우에는 상속권을 전혀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예. 굉장히 이렇게 안타까운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는데 안타깝게도 현행법상 이 아내에 대한 구제책은 전혀 없습니다. 와, 와, 이게 혼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아까 뭐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남편 돌아가시기 전에. 이게 되긴 되는 거예요? 예, 가능은 합니다. 이 사실혼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리면 이 당사자 간에 부부처럼 같이 살 의사가 있고 사회 통념상으로 왜 이렇게 혼인 신고했지만 한 집에 거주하는 부부들이 있잖아요.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실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제 한 집에서 부부처럼 살았기 때문에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혼으로 인정한다는 이 법적인 해석은 네. 실제로 이제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그렇죠. 그런 얘기인가요? 그렇죠. 결혼은 인정이 되기 때문에 예. 결혼 중에는 서로 이제 부양 의무가 있고 생활비도 지급을 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헤어지게 될 경우 이혼이 아니라 사실혼 해소가 정확한 용어인데 사실혼 해소의 경우는 위자료도 받을 수가 있고 재산분할도 받을 수가 있어요. 이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혼인 중에 생긴 재산에 대해서는 50%까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네. 비록 혼인 전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재산의 유지 증가에 기여가 있을 경우에는 20에서 30% 정도의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한 명칭은 이혼은 아니고 사실혼 해소에 해소에 따른 의한 위자료 재산분할. 재산분할. 아니 그러면 사실혼이냐 사실혼이 아니냐 뭐 사실혼이 어떻게 인정되느냐 네. 그 구체적인 것에 따라서 좀 달라진다는 얘기 같은데 예. 그럼 아까 영상에서 본 경우에는 사실혼 인정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실을 어떻게? 그렇죠. 아내분이 예를 들어 사실혼 해소 소송에서 위자료 달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뭐라고 주장하면 우리 부부도 아니다. 혼인 신고도 안 돼 있고 단순히 연인 관계다, 동거 관계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결혼식 사진이라든지 네. 아니면 경조사 같은 데 참석을 하잖아요. 그럴 수가 있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호칭이거든요. 호칭. 단순 연인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야 뭐 그렇게 부르는데 예. 부부간에는 여보 당신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그 호칭을 녹음한 것을 증거로 제출하면 사실혼으로 인정받아요. 이름 부르면 안 돼요. 오, 여러 가지 어떻게 방법들이. 녹음을 하고 살아 근데 살면서. 그렇죠. 근데 뭐 전화 통화 가끔 이것도 좀 쉽지 전화 않을 것 통화도 같은데. 녹음이 오, 아니 근데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낸 이야기라서 그럴 것 같은데 실제로도 이런 일이 많이 있을까요? 실제로 이런 일이 많아요. 많아요. 정말로 이제 수십억 자산가가 있었는데 네. 이 자녀들의 그 반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혼인 신고 안 하고 20년, 30년 동안 이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남편이 쓰러졌을 때 이제 부양을 잘 했는데 결국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수십억의 이제 재산을 받은 정말 그 자식들이 봉투 하나 건네면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주면서 그냥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반드시 좀 법을 아셔서 대비를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찌됐건 간에 지금 설명 들어보니까 법적으로는 간호선 씨는 뭐 이렇게 권리가 없기 때문에 그럼 결국에 쫓겨나야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쫓겨나야 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미리 사실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대비를 해야 된다. 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재산을 사실 미리 받는 거예요. 결혼했을 때 미리 받으면 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지 않고 미리 이혼을 받는다든지 이혼을 받거나. 예, 그런 방법이 있고요. 또 이제 요즘에 이제 전세나 임대차로 사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 경우에는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이 사실혼 배우자를 보호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신 이제 부부만이 이 집에 살아야 돼요. 자식이 살면은 받을 수가 없고 부부만 집에 살 경우에는 그 전세금이라든지 보증금도 일정 부분 사실혼 배우자가 이제 승계받는 그런 권리가 있습니다. 아. 뭐 그렇다면 네. 저 경우에도
미리 증여를 해줬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제 미래 증여를 받으면 가장 간단한데 문제는 뭐냐면 자녀들이 반대한다는 반대하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미래 증여는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유언장이라도 이제 유언장은 사실 비밀리에 작성할 수가 있거든요. 네. 유언장에 그동안 돌봐준 이제 사실혼 배우자에게 뭐 집을 이제 그 증여한다 이렇게 유언장을 작성하면 나중에 사후에 사실혼 배우자가 보호받을 수도 있습니다. 혼인신고 네. 혼인신고 해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